제 평생 꿈꿔온 게 한국에선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히샬리송 야밤에 산책 나갔다 충격받은 진짜 이유 밝히자 브라질 현지 반응 심상치 않다. 히샬리송 27은 토트넘을 떠날 생각이 없다. 히샬리송은 9일 ESPN 브라질을 통해 이적 제안은 있었지만 브라질 대표팀과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이 나의 꿈이라면서 거액의 제안보다 나의 꿈이 더 크다 라고 토트넘 잔류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까지 히샬리송의 사우디아라비아행이 유력했다. 토트넘은 도미닉 솔랑케 27 AFC 본머스 이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히샬리송을 매각해 먼저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 놓을 생각이었다. 앞서 8일 영국의 더 부트룸은 지난 5월 잉글랜드를 떠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히샬리송이 마음을 바꾼 듯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팀의 관심 속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다. 라면서 그의 에이전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구단들과 회담을 가졌다. 라고 전했다. 7일 영국 또 다른 매체 풋볼 인사이더도 토트넘은 앞으로 며칠 안에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구단으로부터 히샬리송에 대한 거대한 제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달 말 토트넘으로 공식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히샬리송은 엄청난 급여 인상 조건이 담긴 계약을 제안받았으며 선택의 기로에 있다. 잉글랜드 여름 이적 시장은 8월 30일 마감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이적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10월 6일까지 열려 있다. 계약이 성사될 시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히샬리송은 9일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직접 밝혔다. 지난 2022년 여름 토트넘은 거금을 들여 히샬리송을 야심차게 영입했다. 당시 에버튼에게 6천만 파운드, 약 1,052억 원을 주고 데리고 왔다. 그럴만했다. 히샬리송은 에버튼 통산 152경기 출전, 53골을 터뜨리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눈에 띄는 공격수였다. 하지만 그는 토트넘 합류 후 부진의 늪에 빠졌다. 기대만큼 몸값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히샬리송은 2022에서 2023 시즌 모든 대회 통틀어 35경기 출전, 고작 3골 4도움을 기록했다. 이 중 EPL에서 터트린 득점은 딱 1골이다. 그나마 히샬리송은 지난해부터 조금씩 살아났다. 2023년 12월부터 득점력이 올라왔다. 지난 시즌 EPL 28경기에 나서 11골 4도움을 기록했다. 하지만 1,000억 원의 몸값을 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히샬리송의 이적설이 불거졌었다. 풋볼 인사이더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구단이 히샬리송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이유로 유명 선수를 데리고 와 리그의 노출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히샬리송은 돈보다는 꿈을 위해 축구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2. 흥민이 형, 왼쪽에서 편하게 뛰어, 토트넘. 리그 19골 공격수 영입 임박 오른쪽 화살표 1130억 클럽 레코드 준비, 히어 위고. 토트넘 호스퍼가 도미닉 솔랑케 영입을 앞두고 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9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토트넘이 솔랑케와 계약 합의에 도달했다. 6,500만 파운드, 약 1,133억 원, 위 거래는 본머스와 합의됐다. 토트넘의 영입 클럽 레코드와 본머스의 방출 클럽 레코드다. 솔랑케는 토트넘과 6년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앞서 영국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로 유명한 알라스데어 골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토트넘은 오랫동안 솔랑케를 주시해왔다. 나는 그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 선수인지 여러 번 이야기했다. 라고 전했다. 토트넘은 솔랑케 영입을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해야 된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토트넘은 솔랑케 영입을 위해 솔랑케의 바이아웃 조항 금액 6,500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6,500만 파운드는 탕기 음돈벨레를 영입할 때 기록한 토트넘의 클럽 레코드다. 본머스도 솔랑케의 이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솔랑케의 토트넘 이적설은 점점 사실에 가까워졌다.
골드는 내가 알기로는 본머스가 솔랑케가 떠날 것을 대비해 잠재적인 대체자를 찾고 있다. 본머스는 캐머런 아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토트넘이 솔랑케 영입을 진행하고 있다. 선수와 개인 조건은 합의를 마쳤다. 솔랑케도 토트넘 이적을 원하고 있다. 솔랑케는 본머스와 5년 계약이 남았지만 6,5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 라고 보도했다. 솔랑케는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을 거칠 정도로 촉망받는 선수였다. 첼시, 리버풀 등을 거쳤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결국 2018에서 19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본머스의 유니폼을 입었다. 솔랑케는 본머스가 강등됐음에도 팀에 남았고 2021에서 22시즌 리그 46경기 29골 7도움을 만들어내며 승격을 이끌었다. 지난 시즌 솔랑케는 역대급 활약을 펼쳤다.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득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본머스가 부진하면서 많은 골을 넣기 어려웠다. 본머스가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부터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좋은 흐름을 탔고 솔랑케의 득점도 늘어났다. 솔랑케는 본머스가 무패를 달리는 동안 8골을 터뜨리며 득점왕 경쟁에 가세했다. 솔랑케는 활약을 인정받아 손흥민을 제치고 12월 PL 이달의 선수에 선정됐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득점을 올린 솔랑케는 리그 19골로 시즌을 마쳤다. 솔랑케는 리그 득점 4위가 됐고 PL 커리어 하이였다. 솔랑케는 187cm의 큰 키를 바탕으로 좋은 피지컬을 지녔다. 전방에서 버텨주는 힘이 좋고 활동 범위도 넓은 편이다.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며 연계 플레이로 득점을 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여름 솔랑케는 토트넘과 연결됐다. 지난 여름 토트넘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해리 케인을 떠나보냈다. 케인의 빈자리가 클 것이라는 예상 가운데 히샬리송이 케인 대신 원톱을 책임졌다. 하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다. 히샬리송은 최전방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동료들과 호흡도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결정력이 실망스러웠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원톱 기용을 선택했다. 이는 성공적이었다. 손흥민은 벌리전 해트트릭을 시작으로 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주며 많은 득점을 뽑아냈다. 히샬리송이 수술을 마친 후 최전방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 이동해 여전히 경기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다시 손흥민은 원톱으로 나왔다. 손흥민 원톱은 이전만큼 위협적이지 않았다. 상대가 손흥민의 강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을 내주지 않았고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강하게 압박했다. 게다가 메디슨의 기량 저하도 한몫했다. 전반기에는 손흥민에게 날카로운 패스가 들어갔지만 후반기에는 결정적인 패스 빈도가 줄어들었다. 그래도 손흥민은 리그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제 역할을 다했다. 토트넘은 전문적인 공격수를 확실하게 느꼈다. 하지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잠잠했다.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등 스트라이커가 아닌 자원들을 영입한 것이 끝이었다. 최근 갑작스럽게 토트넘이 솔랑케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솔랑케는 지난 시즌 리그 19골을 기록한 만큼 득점력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 EPL 감독의 충격적인 고백, 선수들 귀중품 훔치기 위해 소매치기 고용 혁신적인 요법 조금 미친 짓, 아르테타, 경계 플러스 준비성, 강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아스널, 지난 20년간 우승을 하지 못한 비운의 팀이다. 특히 무패 우승이라는 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한 이후 지금까지 무관의 서름을 안고 있다. 아스널이 안타까운 것은 거의 우승을 손에 잡은 듯 했지만 마지막에 이를 놓쳐 지난 2시즌 동안 2위에 머물렀다. 그래도 아스널은 맨체스터 시티 펩 과르디올라로부터 경험을 전수받은 미켈 아르테타가 부임한 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매년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아스널의 우승을 책임지고 있는 아르테타가 우승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사하면서 팀의 정신무장을 했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영국 언론들은 9일 일제히 미켈 아르테타가 아스널 선수들의 귀중품을 훔치기 위해 소매치기를 고용했다고 보도했다.
즉 프리미어리그 감독이 선수들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소매치기를 데려왔다고 한 것은 정말 쇼킹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왜 그럼 아르테타는 이 같은 충격적인 일을 벌였을까? 기사에 따르면 아르테타 감독은 선수단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미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다. 선수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이다. 소매치기 작전도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아르테타는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소매치기를 데리고 와서 선수들의 물건을 훔치라고 지시했다. 당연히 발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유는 선수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다. 2019년 아스널 사령탑에 오른 아르테타는 아스널을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감한 시도를 했다. 언론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르테타의 시도에 대해서 혁신적인 사상가라고 불렀다. 좋은 예가 바로 2021년 리버풀 원정을 앞두고 행한 아스널 라커룸에 리버풀 응원가를 틀게 했다. 이 장면은 지난해 아마존 프라임의 다큐멘터리 아스널 편에서 방영되기도 했다. 당시 아르테타는 응원가를 튼 것이 자신의 미친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아르테타가 엉뚱한 아이디어를 낸 것은 리버풀 원정 때 아스널 선수들이 엄청난 응원 함성 소리에 기죽지 말라는 의미에서 응원가를 틀었다고 한다. 다시 돌아와서 소매치기 관련된 일화. 영국 언론에 따르면 아르테타는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난 후 선수들을 모아놓고 주머니에 든 것을 내보이라고 지시했다. 선수들은 휴대전화와 지갑 등이 사라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소매치기 아이디어를 설명한 아르테타는 선수들에게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경계해야 하고 대비해야 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언론은 이 같은 아르테타의 고백에 확실히 혁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면서도 확실히 조금 미친 짓이라고 평가했다.